자, 문제 A를 이제 보겠습니다. 항상 문제가 딱 나오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항상 보는 방법이 그렇죠. 문제를 보라 그랬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기입형이나 조건을 이제 먼저 조건이 없으니까 작성 방법이. 그러면은 여기서 보고 뭐 한다? 여기 단어가 딱 키워드죠. 그죠? 핵심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화법에서 제일 많은 거예요. 전체 한 장 구조 외웠죠? 그러면 여기는 자기 노출 딱 나오니까 뭐가 상해가 뭡니까? 대인관계 형성 발전입니다.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 나오면 전부 다 우리는 바로 뭐예요? 화법의 목적은 두 가지잖아요. 그렇지? 뭐다? 정보 전달과 관계 발전입니다. 그렇죠? 정보 전달.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바로 여기는 관계 발전에 초점이 있다. 원활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다. 그게 딱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기 노출이 되는 겁니다. 자기 노출 나오면 이제 뭐가 됩니까? 자기 노출 일어나면 막 딱 따라 나오는 게 바로 뭐야? 자아죠. 그렇죠? 사회적 자아에서 개인적 자아로 노출을 시켜 나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걸 머릿속에 그러니까 한 장 구조 딱 외우면 금방이에요. 그렇잖아. 그럼 제일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이제 우리는 노출 정도다 이 말입니다. 노출 정도. 그렇죠. 노출 정도를 어느 정도. 그 정도를 이제 전부 다 묶어서 이제 노출이 바로 정도에 관계되는 게 이제 폭과 넓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넓게. 그 깊게. 이렇게 이제 그럼 깊게 들어가는 거는 이제 사회적 자아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개인적 자아로 하면 깊게 들어가겠지. 그렇지? 그걸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럼 여러 차원에 이제 관계되는 게 이제 사회 침투를 해 나간다. 쏙까지 기지. 겉만 있던 게 이제 겉만 보는 걸 사회적 자아가 되겠지. 그지? 노출이. 근데 쏙까지 침투하면은 이제 우리는 뭐하나 개인적 자아로 뭐 하는 거야? 깊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겠죠. 대인 관계가 발전되겠지. 그렇잖아. 피상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게 이제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이론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등장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겠죠. 이제 해설사와 같이 옆에 펼쳐 놔놓고 보세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럼 이 관계를 뭐가 뭐로 이제 설명하는 사회 이론에서 근거를 했다. 이거는 이제 교재 책에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관계를 맺으면 뭐가 있습니까? 이익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이익이 있고 그에 대한 또 돈이 이제 손해도 있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 그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쟁점할 때 필수 쟁점하면 세 가지. 세 번째 쟁점이 뭐야? 이익과 비용 쟁점이잖아요. 뭐 그 이야기입니다. 이익과 비용에 관계돼서 이제 우리가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관계를 이제 보상과 바로 많은 게 비용으로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사회계. 그래서 초기는 점차 단절되고 이렇게 이제 나가죠. 친밀해지는 관계로 이제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많은 게 보상이 이익보다 비용보다 크면은 친밀해지죠. 그죠? 그 이제 나한테 덕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깊게 뭐야 노출시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스스로 긴밀하게 되겠죠. 사회 침투는 폭과 많은 게 폭이 나왔으니까 이제 뭐나 상대적이니까 많은 게 그렇죠. 폭이란 넓은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깊이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깊이가 이제 우리는 바로 뭐예 정도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도.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도 기입형이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많은 게 노출 정도, 노출 속도, 그랬잖아. 노출의 양, 그렇죠. 빈도.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관계에 있다. 그걸 전체적으로 묶었을 때 우리는 제일 중요한 단어는 노출 정도입니다. 정도. 그렇죠. 그 정도가 이제 대부분이 바로 많은 게 깊이와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깊이.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자아에서 개인적 자아로 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어디를 이제 보면은 그렇죠. 이 키워드 보면 어떻습니까? 199쪽에 보면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렇죠. 적어놨죠 밑에. 그래서 그걸 펼쳐 보면은 여기 딱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아 노출과 대인 관계. 바로 사회 침투 이론. 아마 여러분 199쪽에 펼쳐 보세요. 책 있는 사람들은 딱 옆에 펼쳐 놔놓고 보세요. 눈으로 확인하면 금방 됩니다. 알겠죠? 거기에서 이제 기반적으로 해서 우리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것도 우리 기출 문제 할 때도 풀었죠. 여기 자아 노출 문제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지? 기출에서. 바로 그거하고 이제 관계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니까 밑줄 친가 점점만 이게 이제 여러분 보면 무슨 행위입니까? 이제 만약에 화법의 특성을 치면 무슨 이제 행위야? 바로 많은 게 의미 교섭행위죠. 그렇죠. 점점 나선행으로 많아. 이야기 폭이 넓어져 가고 깊어져 가니까 그렇지. 넓고 깊어져 간다 이 말. 이걸 이제 우리는 뭐라 그래? 바로 뭐예? 교섭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대인 관계를 자아 노출로 설명했지만 요 예문이 바로 뭐하고도 관계 있다? 바로 어떻습니까? 뭐하고도 관계 있다? 화법의 특성으로 가면은 뭐예? 그렇죠. 교섭 행위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이 예문 자체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요 내용들을 이제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자기 노출에 대한 거는 요 자료가 요게 이제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보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기 노출, 자아 노출, 그러면 자기 노출이 나오면은 뭐야? 자아 개념하고 뭐나 항상 따라다닌다. 알겠죠? 자기 노출하면 자아 개념하고 따라다닌다. 그게 이제 우리는 바로 대인 관계. 그러면 상해어는 대인 관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자아 개념은 또 뭐하나? 대인 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디 쪽에 상해어가 뭐하나? 말하기 불안하고도 연결된다 그랬지. 그렇지. 그때 말하기 불안은 우리가 바로 어떻습니까? 심리적 요인에 자신감이 결여되면 안 되니까. 그렇지.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금방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뭐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랬잖아. 요걸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이론으로 쭉쭉쭉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A 이론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비읍입니다. 순경음 비읍. 이거는 지금 없죠. 중세국어에서 이거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순경음은 여러분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유성, 그렇죠. 양순 유수 마찰음입니다. 그렇죠. 유성음입니다. 유성음. 유성음이니까 유성음이 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죠? 울림소리에서.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없어졌다. 그럼 현대국어는 없어지니까 어떻게 이제 변화됐느냐? 그 변천이죠. 변천. 변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읍 받침이 바로 뭐예요? 울림소리 사이에서는 뭐로 바뀐다? 바로 뭐 순경음 비읍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현대 문법으로 치면은 뭐예요? 교체에 해당하죠. 그죠? 그렇잖아. 안 울림소리인 비읍이 뭐야? 양순음이 울림소리인 뭐로 순경음 비읍으로 바뀌니까 울림소리 사이가 되면은 그러면 지금의 현대 문법으로 치면은 교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그거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변천을 하면 뭐로 변천이 됐다? 오나 우로 바뀌거나 바로 뭐나 제로로 바뀌더라 이 말. 세 가지로 바뀌더라. 그렇죠. 그거는 이제 주로 어디에서 합성어가 이제 일어날 때 단어 형성 합성어가 일어날 때도 있고 뭐나 용언 활용해서 일어날 때도 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조건에서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디에 보면은 그렇잖아. 바로 여러분이 이제 보면 어떻습니까? 어디에 합격 노트 420조 보면은 뭐 중세국어 여기 보면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420조 보면은 여러분 바로 뭐야? 순경음 비읍 여기 이제 양순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법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용례 쭉 있잖아요. 명사에서 용언에서 그렇잖아. 부사에서 이렇게 쭉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여러분이 좀 알아두면은 쉽게 우리는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보면은 뭐가 된다? 양순음이 생기는 조건이죠. 순경음 비읍이 생기는 것은 울림소리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양순 여러분 바로 뭐 하는 게 그랬죠. 우도 마찰함이 때문에 유성 마찰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이제 변한다 이 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보면은 어떻습니까? 요 형태를 보면은 비읍 불규칙이나 파생부사나 파생명사, 파생부사로 갈 때는 이제 우리는 뭐로 바뀌는 거야? 제로로 바뀌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야 부여 불규칙이라든지 파생명사일 때는 보면 어떻습니까? 오우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렇잖아. 파생부사할 때만 제로로 바뀌고 그렇잖아. 그다음 뭐야 용언 활용이나 바로 뭐다 파생명사에서는 오우로 바뀐다. 오우는 알잖아요, 양성은 양성에 그죠? 음성은 음성이니까 그렇잖아. 그런 형태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순경음 비읍이 이제 바뀌는 이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순경음 비읍이 돼.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 일어나느냐? 바로 용언 활용에서도 일어나고 그렇죠. 바로 뭐예 명사 합성어에서도 이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명사에서도 이제 우리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잖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비읍 불규칙이나 이렇게 쭉 되는데 중세에서는 보면 어떻습니까? 뭐가 이제 이렇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 15세기에는 요게 이제 중요하죠. 15세기 때는 보면 어떻습니까? 요 형태로 적었다,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15세기는 뭐가 있었으니까? 순경은 비읍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는 바로 뭐가 된다? 그렇죠. 바로 이제 소위 말해서 기본행이죠. 그렇죠. 기본행을 이렇게 적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런 기본형을 이제 우리는 전체적인 바로 비업 불규칙 용언의 바로 뭐예요? 이제 뭐 여기는 기본형 이래도 맞습니다. 알겠죠? 용언에서는 우리가 보통 기저형이다 이럴 때는 뭐예요? 의문 변동을 설명할 때 많이 쓰는 기본 형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용언 활용을 쓸 때는 바로 뭐나 기본형을 이제 써. 그래서 기본형과 기저형은 개념이 비슷하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저형이라는 거는 일종의 어떤 근본적인 어문 변동이 일어나기 전에 기본적인 형태. 그렇잖아. 그럼 어문 변동은 이제 이 형태의 이제 형상이잖아. 그죠? 기저형에서 여러 이 형태가 나타나는 그 이 형태를 설명한 게 이제 어문 변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 그런 것들이 요즘은 이제 기저형 용어라는 게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요걸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 이제 순경은 비업은 바로 일종의 이제 우리가 바로 병서가 아니고 연서입니다. 그죠? 연서법에 이제 해당하는데 15세기는 있다가 그 다음에 없어졌으니까 요렇게 변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주로 이제 활용형이라든지 명사 합성할 때는 오우로 변하고 부사 이제 파생 부사의 경우에는 제로로 변하더라 이 말입니다. 통시적으로 그것만 이제 기억을 해두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기본형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왜 이게 없냐? 지금은 뭐나 소실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실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알면 되겠죠. 뭐 어렵지 않은 내용들입니다.